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어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거센 논란이 일었던 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권 안에서도 뭐 한대 목소리가 워낙 공개적으로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된 거고요. 네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눈길을 가는 게 이건데 네. 어떤 이야기였는지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취임 후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옮겨보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면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관습헌법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관습헌법. 네. 네. 저도 뭐 그 헌법 공부도 꽤 하고 있지만 네.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참 기득권 이런 것들 무서운데 어쨌든 예. 법리는 관습헌법이라는 참 요상한 그런 법리를 이용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새길로 빠져서 네. 죄송한데요. 법조계나 이런 데서 그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네. 그 뒤에 좀 법리적으로 뭐 얘기되고 이런 거 없어요? 전 처음 봤어요. 헌법에서 관습이라는 걸 쓴다는 것 자체를 처음 봤고 예. 관습 민법 같은 거 가능하죠. 아, 관습 민법이라 그렇죠. 뭐 예컨대 네. 그런 건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성문법이나 이런 걸로 판례가 더 있고 그것도 없을 때 관습을 쓰긴 하는데 이 헌법에 관습을 쓴다는 거는 참 독특한 거고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관습헌법이라고 헌재 결정이 네, 되게 좋습니다. 번복될 옛날에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나왔으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재로 다시 가면 그때는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이게 반대가 됐지만 지금은 또 사회적 어떤 합의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관습헌법이 아닌 다른 이유로 또 행정수도 이전이 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박지훈 변호사의 말씀을 연장을 하면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에 따르면 불가능한 행정수도 이야기를 다시 꺼낸 데에는 네. 헌재의 판단을 다시 그 구해보는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죠. 이런 이야기입니까? 개헌 가능성도 있고요. 두 개헌으로 번째는 갈 수도 있다. 일단은 추진을 하면 또 반대 세력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간섭헌법대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새롭게 결정이 날지 예. 그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예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같은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올라갔을 때 판단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개헌을 하지 않고도 판단이 바뀔 수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이제 걸기 위한 차원인데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후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지금 부동산 대책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과밀 집중 부분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지방 분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상황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고 이래서 이 얘기를 좀 꺼내본 게 아닌가. 그럼 개헌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이슈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그 연설에 대해서 그 뒤에 정치권에서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갔거든요. 어제 네.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예.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정권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좀 무리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이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개헌안, 2018년도에 나왔던 그 개헌안을 보면은 네. 헌법상에 나와 있었던 이 수도, 대한민국 수도를 법률이 정하게끔 개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사실 뭐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개헌 불씨가 불붙으면서도 뭐 아까 예를 들면 원포인트 개헌 같은데 같이 끼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합니다. 사실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아는 사람들이 세종시 같은데 많이 거주하는데 예. 세종시에 정부 일부 기관들이 있는데 국회 업무 보러 또 여의도 와야 되고 네. 뭐 청와대 뭐 많은 이게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 뭐 이런 말이 그것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반, 2시간 소요되는 네. 왔다 갔다
다 대응하는데 뭐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관습법 이것 때문에 반만 내리고 반 못 내려가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 참에 부동산 문제도 얘기도 되고 있고 조금 뭐 좀 국민투표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참 행정수도 얘기도 조금 좀 논의에 불을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갑자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사실 좀 검토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었죠. 그러니까 7월 29일에 최종적으로 그 나와서 8월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국회 영역 보고서를 보면 세종 분원 시나리오로도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옮기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도 핵심 기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개헌과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기타 다른 뭐 행정부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세종을 조금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꼭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추진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거는 그 정도 규모의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명백하게 확 다 옮겨버리는 그렇죠. 이야기였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네, 그렇죠. 그런데 제2 청와대나 청와대 관련된 부분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또 앞으로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죠. 네.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당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준비를 많이 해서 독해까지 하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대표 연설인데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게 사실은 눈길을 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 아니라 어떤 전략적 포석을 깔고 하는 어떤 연설이었다 일단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 그 시나리오가 헌재 다시 한번 어떤 그 위헌 여부를 네. 판단을 구하는 것이 첫 하나가 번째. 있고 개헌을 아예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원을 설치하는 건데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분원은 아니라는 아니고 거. 뭐 그럼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개헌 아니면 헌법재판소.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현상은 어제 이 연설이 나오고 나서부터 부동산 이야기가 갑자기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싹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노린 건가요? 설마 그것만 하진 않았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그 부분도 계산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맞는 수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이 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 4.19, 5.18, 60민주항쟁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이 정강정책 개정특별위원회를 맡아 활동했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새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 역시 당의 중요한 가치를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보수정당이 통합당 전신 역사상 다 통틀어서 5.18 민주화운동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5.18이 언급이 된 바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바른정당에서 그 떨어져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그 5.18 등이 명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통합당 전신만 따졌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민주화 운동 정신을 뭐 이 정도의 표현만 있었고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민주화 운동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었고요. 그나마도 사실 이전에 2월에 제정됐던 통합당 그 정강 정책이나 그 전 자유한국당 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환영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뭐 소속 의원이나 뭐 그 당원들이 5.18은 폭동이니 뭐 그 간첩이 내려왔느니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라고 추진을 하는 건데 예. 그 반발들 때문에 과연 이게 확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강령에 포함하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논의하는 과정에도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5.18 관련 부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가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예.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막 중간에 나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발표안에 다시 포함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요? 뭐 이 의원총회도 통과해야 되고 전국 상임위와 상임위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정신을 그 당의 정신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네. 5.18이 그럼 민주화 운동이 아니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네. 100%이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에서 네. 정해진 게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고 예. 그냥 뭉텅그려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그 특정한 어떤 사건, 이제 뭐 항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기재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공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식까지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이거를 그러면 그 반영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공당이잖아요. 안 되죠. 사실은 헌법 개정하면서 이거 넣으려고 그러고 5.18도 넣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좀 법적으로 정해진 바라고 봐야 돼요. 네. 5.18 관련된 법률도 좀 정해져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건국절 논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헌법하고 달리 지금 계속 해석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더라도 당내 반발은 저는 꽤 있지 않을까. 확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게 생각됩니다. 이제 최종 확정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건 초안이고요.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거 한 거고 이게 이제 어제 비대위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를 한번 가서 의견 수렴 거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 전국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의원총회 등에서 뭐 의견 수렴할 때 어떻게 될지 얘기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화 운동 등이 포함된 것과 별개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건국절 논란 같은 경우로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당내에 아시는 것처럼 이전부터 사실 그 건국절 관련 논란이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헌법에 돼 있잖아요. 3.1 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그러게요. 돼 있어요. 예. 헌법에 돼 있는데. 예, 그냥 간단해요. 그건 뭐 자꾸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없었던 것은 이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일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확정이 된다면. 된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의 취재를 한동훈 검사장이 해볼만 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MBC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라고 이동대 전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을 하니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다. 이게 보도 내용 요지였는데요. 네. 잠깐만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에서 새로 나온 게 뭐 한 건 건지면 되지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은 엊그제 이제 그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나오지만 네.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라는 내용은 녹취록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엊그제 네. 공개된 거에는. 그죠?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러면 지금 엊그제 공개된 게 녹취록 완전 전문은 지금 아니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저희가 네, 어제 아직 그대로 아닙니다. 얘기했죠. 이 부분 100%는 아니다. 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영장도 나왔을 거고 예. 다른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음흠. 지금 바로 MBC에서 나왔네요. 아무튼 근데 이 발언이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지난 2월 초에 이동재 전 기자를 포함한 채널A 취재진들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자택을 두 차례 찾아러 갔었는데 이때 이제 일가족을 설득해서 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이후에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도 한번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고 그 다음 날 부산으로 가서 한동훈 검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철 대표와 전 대표가 그의 가족을 압박하며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그 엊그제 네. 녹취록 네, 그 그 만남에 똑같이 이제 나왔다는 같은 거잖아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그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화에 언급된 사람들은 비실명 처리를 해서 오늘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녹취록 공개 후 MBC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조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변호인 측에서 내용 주장하는 거는 그 어제 MBC 보도도 그 전 KBS 보도와 비슷하게 결국 검찰 발 보도다. 일부 녹취록만 이 편집된 보도이고 네. 실제 전문을 보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전문을 보는 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인 건데요. 뭐 이런저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해석을 해요. 이게 덕담이다. 이게 공범이다. 음. 그냥 보여지는 사람 이게 판사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고 일반 국민일 수도 있고 그냥 느낌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이게 해볼만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변호인이나 그쪽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검사장 이쪽 입장에서는 덕담 취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변호사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가르기 위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의 그 맥락보다 네. 그러면 이동재 기자 쪽이 한동훈 검사장의 어느 선까지 이야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죠. 이철 쪽을 압박을 해서 뭐 받아내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깔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해볼 만하다는 얘기는 덕담이 아닌 거죠. 독담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대충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해볼 만하다 했던 거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철 전 대표를 설득을 해서 한번 그 취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덕담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덕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발언 맥락 전체를 좀 봐야 다 되는 봐야 거죠. 돼요. 다 봐야 돼요. 이 말도 지금 덕담인지 뭐 공범인지 공모인지 네. 이 부분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다 공개가 된다 그러면 뭔가 파악이 가능한데 또 그럼에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또 큰 자료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아니고는 쉽게 구속영장이 떨어지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네. 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내면서 예.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도 뭐 상당한 자료들이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수사 그 부장검사도 결정적 증거를 그렇죠. 확보했다. 예. 뭐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근데 공개를 저 하면 피의 사실도 공표가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조사 받으면 되거든요. 제 변호사 입장에서 어.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지는 전 일반 피해자들이 뭐 자기 뭐 할 때마다 예. 뭐 하나 할 때마다 명예훼손죄하고 뭐 아이다 합니까? 예. 이건 뭐 그냥 있으면 좀에 지나보면 아니, 조금의 시간만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오히려 이걸 언론 플레이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은 나옵니다. 예.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 아니 뭐 아이락 하면 되죠 가서. 여론전이다. 저는 그게 좀 사실은 되게 어색합니다. 일반 국민이면 이렇게 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관심사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고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그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전망이 많은데 본인은 지금 안 나가려 그러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사 일정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는 비록 구속이 됐지만 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이 영장 심사 이후에 수사 심의회를 했는데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 결정이 나버렸어요. 건고 결정이. 네, 맞아요. 그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여론전이 아닌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론전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뭐 무작위로 지금 배당이 되니까 그렇죠. 수사심의위원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사심의위원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일 수도 있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신가요? 여론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 나쁜 선례가 하나 생겨갖고 이게 계속 수사심의 때 아닌가 계속 이런 약간 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사장 신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뭐 전후 과정에 대한 어떤 뭐 그 사정은 조만간 좀 뭐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